자,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런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알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얘기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출제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변수는 있다는 거예요. 변수는 늘 이제 모든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한국사 시험 이제 폐지될 거니까 무난하게 출제될 거다. 여러분 작년에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국어, 한국사 이런 게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치러졌죠. 말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쉽게 나왔어요. 쉽게 쉽게 나왔는데 경찰 시험도 쉽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폭탄이 돼버렸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과 다른 그런 일들은 시험 현장에서 늘 있어요. 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이제 대비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다고 해서 나에게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평균적인 수준으로 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게 냈는데 어떤 사람에게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법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모두. 선택 과목이 없어요. 조정 점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거기에서 좀 약간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내더라도 사실 뭐 욕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내도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사 영어 이게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의 에너지를 절반이 아니라 거의 막 7, 80% 잡아먹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어가 확실히 돼 있는 사람한테는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뭐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지금도 이제 9급 필수 과목으로 남아있는 9급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대부분 매일 영어를 하는 거죠. 우리 경찰 시험들도 매일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죠. 그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 성격상.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부생 시험하고 이제 경계선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커요, 여러분. 이전에는 별도 준비했어, 완전히. 그쪽은 주관식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완전히 허물어진. 그러니까 간부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승경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간부생 시험 필수 과목이 다 들어있는데 안 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승경 시험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9급, 7급 시험이 이제 그렇거든요. 이전에 이제 9급, 7급 시험에 이제 일반 행정지 7과목 하는 친구들은 9급 시험 5과목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9급 합격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7급, 9급 시장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헌법만 지금 20여 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험 현실은 잘 알아요. 수험생들 상담도 많이 하고. 경찰도 뻔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간부부생 많이 안 뽑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입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컷이 팍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승경시험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쉽게 통과한다. 그럼 오히려 이제 격상시켜가지고 보는. 우리 이제 7급 9급 시장에도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원래 이제 9급 하다가 시험 시즌이 다르잖아요. 9급 끝나고 이제 발표 기다리도 하다가 7급도 한번 봤는데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오히려 이제 간부생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똑같으니까. 물론 이제 더 하긴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더 한다는 게 선택 과목 이를테면 이제 경찰행정학 겹치는 행정법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범죄학 같은 거 하나만 더 하면 그냥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객관식이잖아. 주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공통 필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 경찰학, 형사법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진짜 90점 이상. 그리고 이제 행정법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범죄학은 그냥 기본 선방한다. 막판에 이제 좀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좀 풀어보고 그러면은 의외로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승경 들어가가지고 또 승진시험 보시고 또 계속해서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그 수요들이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다른 지역 9급이나 7급에도 다 지금 과목이 개편되는 거 아시죠? 다 지금 검정시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7급 이미 바뀌었고, 그러니까 한국사, 영어 다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9급도 이제 국가직이나 이제 지방직은 영어 이제 뭐 한국사 그대로 보기는 하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검정제예요. 소방 쪽도 이제 과목이 개편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뭐 소방 경찰은 이제 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경찰 공무원의 이제 사회적 위상 엄청나게 이제 강화된단 말이에요.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수 인재들이 눈독을 들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국수본 출범했죠. 지금 여러분 이제 LH도 국수본에서 하잖아요. 수사 같은 거. 사회적 이제 이목을 끄는. 경찰이 벌써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미 왕따예요, 왕따. 검찰은.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수사 기능을 경찰에 이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의 어떤 위상,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경찰 간부생, 또 경찰대 이제 졸업 경위, 그리고 이제 특채했던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이 특별 채용을 했죠. 경감급. 그래서 지난주 그 임용식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갔어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도 이제 대통령이 가고, 예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에 거는 어떤 기대, 또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경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임 수사를 하고 공정 수사를 하고, 권력이 이미 이동해 있어요. 이동 현실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면 경찰이 될 거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진입의 어떤 관문이 우리 순경시험이잖아요. 일단 순경시험으로 들어오는 거 또 많이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승진시험제들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런 간부부생 시험하고 이제 진입 장벽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여전히 기출문제.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냥 95점은 그냥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세요. 경찰은 기출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쟁점들. 그리고 이미 경정급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찰 특채 시험에서도 이제 이미 출제했던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정보하는 게 1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옆에 보조단에는 다른 시험 기출문제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경찰 시험에서 출제됐던 건 날개 부분에 주로 이제 OX, 이제 경정급 승진 시험 이런 게 이제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복수 문제 이제 내일부터 10문제씩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제들도 그래도 이 고난도 문제도 조금씩 있어요. 이제 그런 레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무조건 합격해요. 그런 레벨만 다 소화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고 새롭게 편입되는 과목이긴 한데, 출제자들도 다른 시험에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경정 승진 시험이라든가 특채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고려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는 아주 이제 하급으로 깔아줄 문제가 나갈 거고요. 또 한 5문제가 이제 한 중간급 이렇게. 그래서 공부 좀 하면 그냥 3, 4회독 하면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그리고 한 5문제 내외가 이제 약간 이제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나갈 건데, 그게 이제 뭐 40문제씩 출제되는 경정급 승진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의 조금 어려운 문제, 이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 기본권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그 이상 어렵게 내기가 힘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어려우면 이제 그 정도 레벨. 평균적으로는 그냥 쉬운 다른 시험에서 기출문제였던 평균적인 난이도였던 수준, 이 정도 대비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막 옛날식으로 막 조문만 보면 막 20개 다 맞고, 절대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례는 다 아셔야 되고, 조문도 기본적인 거 다 알아야 되고요. 헌법 조문, 이제 경찰 시험에서 출제되는 조문은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130개 조문 중에서 한 40여 개밖에 안 된다고, 실제로. 그런 부분 이제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속 법률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국적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당제도 같은 경우는 정당법도 봐야 돼요.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좀 기본적인 조문들. 여러분 선거권 연령이 지금 18세 이상인데 이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선거법에 선거법. 피선거권 그거는 이제 25세. 대통령은 40세.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4월달 보궐선거 하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제도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그 일정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런 선거일도 다 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봐야 된다는 거, 부속 법률 중에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핵심 판례예요. 대부분 핵심 판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둘째 시간부터 그 핵심 판례 부분을 오늘은 이제 바로 기본권 부분을 보려고 해요. 기본권. 오히려 쉬워요. 그 쉽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앞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인간의 주름같이 기본권부터 우리 잠깐 이제 둘째 시간부터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이제 바로 판례를 봅니다. 바로 판례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80%가 나오는 파트예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좀 근데 그게 접근이 더 쉬워요,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신 중요 판례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어떤 판례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서너 개 판례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합헌이라고 했던 것이 위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헌법을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실명 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선거운동 기간 좀 있으면 이제 보궐선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터넷 비방 막 허위 흑색 이런 이제 뉴스들 또 댓글들 난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만 선거 관련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원래 합헌이었어요. 합헌. 시험에 많이 나오던 판례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판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가 바뀐다는 건 그럼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간통죄 처분 규정도 여러분 4번 합헌 결정했어요. 4번 합헌 5번째 만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간통죄 위헌이다 합헌이다? 위헌. 바뀐 판례에 따라서. 낙태죄 이것도 계속 합헌이라고 봤어요. 낙태죄 처벌하는 거.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어요. 인부의 자유결정은 침해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유결정은 침해한다. 근데 옛날식으로 내는 거지 옛날. 자유결정은 침해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역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옳은 지문이죠. 판례가 바뀌었죠. 그거 양심의 자유 침해다. 대체복무역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게 1년에 이제 좀 서너 개 정도 많으면 뭐 10개 이내로 나와요. 10개 이내로.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막판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종 마무리할 때 또 말씀드려요.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은 지금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되풀이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커리만 타시면 사실 저는 100점 맞을 거라고 봅니다. 헌법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 헌법.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실수로 하나 정도 틀릴까 100점 거의 맞을 수 있다고 이제 확신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법, 경찰학 더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건 이제 2배잖아요. 배점이.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할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3배 정도 제 생각에는 에너지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형사법, 경찰학의 3분의 1 정도만 헌법에는 투입을 해도 거의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헌법 뭐 20여 년 이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경찰 승진 시험도 강의를 했고 제가 이제 경찰청 특강도 했었고요. 간부생 합격생들 대상으로 아산에 이제 경찰교육원에 가서 직접 특강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이제 경찰대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그 승진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와서 특강 요청해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 여러분들 이제 뭐 당연히 다 되실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셔서 또 승진도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제 진입한 이상 빨리 합격을 하시고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셔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간부까지 그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다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